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지리의 전가림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제12강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이후의 미중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불균형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흑자를 미국에 보면서 미국은 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이 일정한 어떤 균형점을 찾지 못한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양국 간의 이 무역 전쟁으로, 무역 관계로 인한 일종의 갈등이 첨예화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무역 전쟁 혹은 기술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중국 위협론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성장세가 너무 급속하다라는 거죠. 중국이 이제는 G2 국가로서 미국을 위협하는 단계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강의 중에 설명해드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권 국가는 1등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도전 국가인 2등 국가는 1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경우 양자 간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선 패권 국가와 도전 국가 간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 즉 2위 국가가 1위가 되고 1위 국가가 1위를 유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무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체제, 가치관 등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일단 우리가 중국 경제 지리 시간에는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복합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단순하게 경제 무역의 전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정치, 군사, 가치관, 체제의 갈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바로 올 11월 달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중국 때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결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체제, 중국의 가치관, 중국의 군사적인 어떤 위협, 경제적인 위협, 문화적인 위협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면전을 펼치고 있고 또한 11월 달에 트럼프와 함께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민주당의 바이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트럼프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중국에 집중되고 중국에 대한 어떤 갈등에 대한 문제를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모두 일정 정도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은 단순하게 무역 부분만, 경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중 무역 관계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떨 것이다, 혹은 세계 경제는 어떨 것이다 하는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그간 발전을 해갖고 오는 과정, 그리고 중국이 발전을 해갖고 오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결국 미국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혜택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런 혜택을 보면서 G2 국가로 성장을 하면은 일정 정도 세계 경제, 세계 체제, 그리고 세계의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공헌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미국이 기술을 절취를 했고, 그리고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고, 홍콩, 대만 간의 문제를 또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단순히 경제 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미국이 2위에서 1위로 올라오겠다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혹은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필연적이다. 왜?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전에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1등 국가를 했었던 겁니다. 1등 국가, 2등 국가에서 1등 국가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단 그것이 정당하냐,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경제 발전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경제, 군사, 기술 각 부분에서의 성장 과정 속에서 서구의 기술을, 서구의 어떤 체제를 흔들기 위한, 체제를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견제적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무역 전쟁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경제 무역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미중 간의 현 문제는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간의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주요 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2018년 3월 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500억 달러에 대해서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이 불균형하다. 중국은 너무나 많은 흑자를 보고 있고 미국은 너무나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중국의 어떤 세계 경제 혹은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미국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체제, 질서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 무역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년에 보통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적자를 보는 경우에는 3,700억 달러에서 4,000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이 과거 20, 3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선 미국과 중국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 미국도 중국 없이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고 중국 역시도 미국 없이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인데, 그럼 왜 미국은 이렇게 서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역 분쟁을 일으키냐?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무역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체제, 이념, 그리고 군사, 외교 각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불만, 중국의 어떤 반미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견제를 미국이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3월 달에 있었던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4월 달에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그리고 그 외에 8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FTA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FTA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역 확대를 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를 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들끼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서로 득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이룩하자라는 것인데,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고 중국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리는 조치의 어떤 폭, 조건이라는 것은 훨씬 중국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4천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4천억 달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중국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는 중국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매긴 관세 부과는 비대칭적이다. 미국이 매긴 거에 비례해서 중국이 매긴 거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3일 날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거기에 대한 다시 보복으로 통신 장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IT, 인공지능 등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해가지고선 결국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산업 체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 그리고 질서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새로운 산업혁명으로서
핀테크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뭐 등등의 첨단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미국을 앞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선도하겠다. 그것이 결국은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국가 기술의 어떤 절취뿐만 아니라 정보 같은 것도 갖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 또 화웨이는 단순하게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를 위해서 미국의 정보 그리고 기술을 빼가고 그것을 또 중국 정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G2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라는 시각에서 바로 다음 날인 4월 4일 날 미국산 대두, 콩이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또 관세를 부과합니다. 역시 비대칭입니다. 왜? 중국은 흑자를 보고 있는 경우고 미국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지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7월 달에 들어서는 이제 폭발적으로 미국의 공세가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같은 규모로 340억 달러. 그러면은 중국도 340억 달러, 미국도 340억 달러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중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모나 그 범위는 굉장히 제한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이 160억에 대해서 양국가가 관세를 매기죠. 근데 9월 달에 가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다가 관세를 매길 수 있지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2천억 달러를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결국은 2018년 1년 동안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무역 부분에 있어서의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더 가열화되고 중국이 미국에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하게 되면 미국은 2천억 달러 그리고 9월에 들어서는 112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데 중국은 고작 6월 달에 600억 달러 그리고 9월 달에 750억 달러 합쳐가지고선 1350억 달러 정도 규모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매기는 3120억 달러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기축통화, 세계 무역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환율은 중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환율을 조작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의 어떤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율 조작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조작의 기준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 위반한 것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게 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이 상당한 거에 반해서 중국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다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9년 12월 달에 이르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대폭 구매를 하겠다.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이 중국에 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적재산권 그리고 금융과 같은
일종의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AI 같은 거를 제외한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죠. 실상은 미국과 중국은 2019년 초반에 합의를 어느 정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한 180페이지 정도의 합의안을 서로 합의를 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한 80페이지를 덜어냈어요. 미국과 이 합의안은 못 지키겠다. 그리고 8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버려버렸습니다. 중국은 합의를 해놓고선 어떻게 합의를 깰 수가 있냐 해서 결국 2019년도에 2천억 달러 그리고 1120억 달러의 관세를 매긴 것은 중국과의 합의가 원래는 상반기 5월 이전에 이루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걸 파기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결국은 양국 간에는 제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상당히 많은 것을 양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물건들을 사가기 때문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 범위,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흑자를 보고 있는 경우니까 이 흑자 폭을 줄여주면 된다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밖에 나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개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2천억 달러의 미국산 물품을 구입을 한다. 그래서 무역 적자를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767억 원어치를 사주고 2021년에는 1233억 달러의 미국 물품을 사주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서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767억 달러만큼의 미국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2020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그럼 그걸 봐줄까요? 봐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그러한 태도가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고 저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 2020년까지 중미 무역 분쟁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19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적자는 대중국 적자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1년에 테러와의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9.11 사건 이후에. 근데 9.11 사건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에게 제일 먼저 다가간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테러 진영에 적극 동참하겠다. 미국이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겠다. 미국이 테러를 없애겠다라는 그 행동,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위구르 지역에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분리 독립 움직임을 조정하던 그 집단이 바로 9.11 테러를 일으킨 집단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손을 들어주면서 반테러 운동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WTO의 가입을 방해해왔던 그리고 거부해왔던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을 인정하게 됩니다. WTO는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세를 줄여서 무역을 확장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역이 증가하고 중국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늘어나서 중국 돈의 RMB의 국제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한 세계적인 어떤 협력 과정 그리고 무역의 어떤 관세 인하로 인해 가지고 그 혜택을 중국이 보니까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더 많은 물건을 전 세계에다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이때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회색선 2010년도 근방에 있는 이 회색선을 보게 되면은 2008년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경제 위기가 나타났고 2010년에는 유럽발 경제 위기가 나타나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자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2010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은 다시 경제를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역 적자는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적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4,190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중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보다 적게 나오거든요. 약 3,700억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 그것은 홍콩과 중국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분리해서 보고 미국은 합쳐서 본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중국의 무역 흑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늘어났다라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은 몇 가지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G2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 세계 공장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과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의 경제력이 확대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 중국의 세계 각국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등장한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적표가 너무나 보기 싫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다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무엇을 했냐? 그동안 불공정했던 우리가 세계의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책임 있는 국가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로부터 혜택을 본 나라들은 이제 미국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유럽과 멕시코,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등과 같이 맺었던 각종 FTA를 다시 재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호주와 미국 간의 무역 갈등,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 이렇게 미국과 무역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미국은 이것을 발판 삼아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증가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